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실무 with 파이썬이라는 책의 1.3장에 있는 파이썬 맛보기라는 실습 코드를 기준으로 파이썬에서 꼭 필요한 그런 파이썬 문법 혹은 파이썬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장인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실무 with 파이썬 개정판 책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1.3장 파이썬 맛보기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먼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혹시 주피터 노트북 혹은 파이썬 설치가 아직 안 되신 분은 그 설명칸에 있는 링크를 보시고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면 이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 하나의 칸, 여기를 셀이라고 부르고요. 이 셀 단위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코드를 입력을 한 거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run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 내가 선택했던 셀이 실행이 되고 실행한 결과가 이 코드 바로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실행했던 코드는 print라는 명령어를 실행시켜줘 라는 얘기고요. print는 화면에 어떤 거를 출력해줘, 화면에 보여줘 라는 의미이고 어떤 걸 출력해줄까가 이 괄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괄호 안에 안녕하세요 라는 글을 적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안녕하세요 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었어요. 여기에 또 다르게도 적어볼까요? 프린트 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하이 이렇게 하고 런을 다시 마우스로 움직여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계속 키보드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왔다 갔다 실행을 하기 좀 불편하니까 여기는 단축키로 Shift Enter를 입력해도 Shift Enter를 입력하면 위에 있는 마우스로 Run 버튼을 클릭한 것과 동일하게 해당 셀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가서 여기 밑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적어볼게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적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까랑 같이 하이도 나오고 안녕하세요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결과창에 하이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부분 여기 샵 이 부분은 주석이라고 해서 코드 이 셀 안에 샵 뒤에 붙은 부분은 모두 컴퓨터가 실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주석이라고 하고요. 주석을 설명드린 이유는 여기 실행을 하다가 나는 이 부분 잘 모르겠어 혹은 뭐 어떠어떠한 의미구나 이런 메모들을 이 주석 자리에 자유롭게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여기 뒤에다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코드 앞에다 붙여서 이 뒤에 부분을 이 코드 라인 전체를 주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두 주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 아무런 하이든 안녕하세요 등도 출력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주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석 처리된 그 줄 전체를 하나하나 앞에 가서 이렇게 주석을 없애는 거는 조금 귀찮으니까 이것도 단축키로 있습니다. 단축키로 컨트롤 슬러시를 입력을 하면 해당 라인 전체가 주석이 해제가 됐다가 주석이 설정되었다가 하게 되고 동시에 여러 줄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블럭으로 여러 줄을 선택하고 주석 컨트롤 슬러시 이렇게 주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값 입력과 출력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값에
어떠한 변수에 값을 입력하는 형태로 됩니다. 예전에 뭐 산수나 수학이나 이렇게 배울 때는 그때는 는이라는 기호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같아 라는 의미였잖아요. 여기 파이썬에서는 는이 나오면 왼쪽 거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어줘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까를 컴퓨터한테 알려주게 되고, 이 변수, 값을 넣었던 변수를 가지고 다양한 계산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다양한 명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A는 9, B는 5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가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Shift 엔터 이렇게 하면 실행은 되었고 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왼쪽에 있는 ln 여기 in이 몇 번째로 1인 in 다음에 나오는 숫자 번호가 몇 번째로 실행이 되었는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코드를 하나씩 보면 하나의 셀에서는 위에 줄부터 밑으로 하나씩 줄이 내려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줄이 실행될 때 A는 9라고 해서 컴퓨터는 이제 A는 9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줄을 실행할 때 여기 코드 라인 번호는 3이네요. 3번 줄을 실행할 때는 B는 5라고 해서 이후에는 B라고 하면 컴퓨터는 안에 들어있는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A와 B에 넣었던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괄호 안에 있는 것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 음수 명령어예요.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 라고 적고 밑에는 A 마이너스 B 라고 적고요. 프린트 A 곱하기 B, 그 다음 프린트 A 나누기 B 이렇게 한번 적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첫 번째 줄 A 플러스 B는 14, A 마이너스 B 4, A 곱하기 B는 45, A 나누기 B는 1.8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누기 할 때 보시면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나눈 결과는 몫이랑 나머지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 기호로 A 슬러시 2개 B 이렇게 하면 A를 B로 나눈 몫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몫이 있으면 나머지도 있겠죠? A%B 이렇게 하면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타나게 돼요. 실행을 해보면 9를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 그 나머지는 4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어떤 값을 넣고 거기에다가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칙 연산들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진행했던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하나의 결과만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결과를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리고 A 곱하기 B, A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결과 혹은 값들을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값들 사이에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한 가지 띄어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자를 입력할 때 C라고 해볼까요? C는 여기에 영어로 파이썬이라고 해볼게요. C는 파이썬 이렇게 하게 되고 프린트 C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날 때는 항상 두 개를 체크를 하면 되고요.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을까?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무슨 에러야? 컴퓨터가 뭘 이해 못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났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라는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1번 줄 첫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파이썬이라는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어. 파이썬이라는 게 나는 뭔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예요. C라는 거는 변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파이썬이라는 거는 그냥 파이썬이라는 글자를 적고 싶어요. 근데 컴퓨터는 이게 글자 하나하나의 글자의 파이썬인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는 변수가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된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문자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문자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보시기에 색깔도 약간 갈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변수일 때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약간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그 저장되어 있던 명령어, 함수 같은 거는 초록색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C에 있는 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쓸 때는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 시작하고 큰 따옴표 끝나고 이렇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문자를 표현할 때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두 개를 모두 사용을 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큰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작은 따옴표로 끝난다거나 혹은 반대로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큰 따옴표로 끝난다면 이것처럼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항상 같은 기호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를 할 때 프린트를 조금 여러 개를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 귤, 그리고 큰 따옴표로도 표현해 볼까요? 사과,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배. 이렇게 프린트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는 여러 원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 사이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띄어쓰기 말고 조금 다른 기호로 구분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기 콤마 뒤에 SEP라는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SEP는 separate라고 해서 각각의 원소 사이에 어떤 것을 넣을까?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SEP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띄어쓰기 한 칸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다들 한 칸씩 비어 있게 되고요. 나는 이게 아니라 한 칸 띄어쓰고 슬러시하고 한 칸 띄어쓰고 이런 형태로 사이사이에 구분 기호를 넣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돼요. SEP 옵션에다가 내가 구분하고 싶은 기호를 넣어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직접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가 숫자를 입력하고 아니면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원소 하나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번엔 조금 여러 개를 한번 묶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씩 프린트를 출력을 해보고 싶을 때 지금 아는 방법으로는 프린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계속 5번까지만 해볼게요. 많으니까 5번까지 프린트를 입력을 해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서 프린트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것을 또 적고 싶으면 또 여러 번 쓰고 싶다면 코드를 복사해서 넣거나 뭐 해야 되겠죠?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쓰거나 1번부터 2번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써야 됩니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용할 때마다 계속 그때마다 하나씩 쓰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표현을 해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래스 2-1 언더바로 중간중간 표현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하나의 변수에 넣어줄게요. 이때 묶을 때는 원래 알고 있던 방법으로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변수 입력할 때 얘네들은 하나가 아니라 낱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진 그룹이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줄 수 있어요. 대괄호 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어떤 원소들을 한 개 혹은 뭐 아예 안 적거나 혹은 한 개 아니면 여러 개 할 때는 원소랑 원소 사이에는 콤마로 구분을 하고요. 끝날 때는 리스트 기호를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클래스 2-1 이 변수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하나로 묶여있는 값이 클래스 2-1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괄호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묶는 것을 리스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러 그룹별로 여러 번 사용할 애들 혹은 한 번에 묶어서 사용할 애들을 이렇게 쉽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대괄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C, D, E 이렇게 5가지가 있을 때 리스트를 이용해서 프린트 K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가져올 경우도 있지만 이게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 K라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라는 것을 여기서 나는 K를 다 쓸 게 아니라 그 중에 첫 번째는 A를 쓸래. 그 다음에 나는 B를 쓸래.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를 쓸 때 다시 여기 있는 이름을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되게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먼저 의미만 먼저 쓸 거예요. K라는 리스트에 있는 n번째 원소를 하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K라는 리스트에서 대괄호 한 다음에 몇 번째 원소라는 의미로 여기 대괄호 안에 그 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K에 대괄호하고 여기 사이 1을 한번 적어볼게요. 1을 적고 실행을 하면 실행한 결과는 B가 나와요. 1번인데 왜 B가 나오지? 라고 보시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무조건 0부터 셉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A가 0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가 1번이 돼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프린트 1 말고 프린트 0 해서 실행을 하면 밑에 A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C는 순서대로 가니까 2번이겠죠? 그리고 D는 3번, 그리고 E는 4번입니다. 이렇게 원소를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준 거, 이거를 인덱스 번호라고 하고요. 이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리스트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게 뭘까요?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여기는 4네요. 그쵸? 0, 1, 2, 3, 4니까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거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리스트 원소 개수 빼기 1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K리스트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총 5개니까 5 빼기 1 해서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K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이거 볼까요? K리스트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프린트 K의 원소의 개수는 len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가져올 수 있어요. len은 length의 약자고요. length의 약자고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len, k를 화면에 보여줘 라고 하면 5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아까 위에 했던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보면 k에서 len, k 이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 k는 4였던 것과
len k-1 했던 것과 두 개의 값이 모두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d를 의미하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나만 빼는 게 아니라 2를 빼기 2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제일 끝에 d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len k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적어주려니까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끝에서부터 몇 번째 거를 선택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기 귀찮아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len k를 안 적어도 되게 하자, 너무 많이 적으니까 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k 대괄호 마이너스 2 대괄호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끝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거 라고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른쪽에서 첫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2가 선택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인덱스 번호는 어떤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 번호는 왼쪽에서부터 세는, 첫 번째부터 세는 0부터 세는 인덱스 번호가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제일 끝에서부터 세는 인덱스 번호도 하나가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제일 끝에서부터 셀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그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5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K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제일 끝에 A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요. 왼쪽에서부터 0, 오른쪽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몇 번째 순서에 있는 값이라고 하나의 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랑 똑같은 인덱스 리스트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나의 값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A부터 D까지 가지는 리스트를 선택하고 싶을 수 있어요. K라는 리스트는 원래 A부터 E까지 있는데 그거 말고 A부터 D까지 가는 거를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K 뒤에 인덱스 번호 적는 칸에 이제 시작과 끝을 적어주면 돼요. 시작과 끝을 같이 적으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게 시작이 어느 게 끝이야 구분 기호는 여기에 땡땡 기호를 씁니다. 땡땡 왼쪽에는 시작하는 곳의 인덱스 번호, 시작하는 원소의 인덱스 번호로 적으면 되고요. 여기서는 A가 인덱스 번호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을 적어주면 되고요. 땡땡은 끝나는 곳의 위치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오른쪽에 있는 땡땡이 끝나는 점은 해당하는 원소를 포함하진 않아요. 그래서 D가 원래는 인덱스 번호가 3이에요. 그래서 0땡땡3이라고 적게 되면 실행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A 인덱스 번호 0, B는 1, C는 2, 3 직전까지만 포함이 된 리스트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시작하는 곳은 이 인덱스 번호를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땡땡 뒤에 있는 종료하는 곳은 여기 있는 숫자 직전까지만 가지는 리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땡땡부터 D까지 가지게 되려면 여기서는 0땡땡3이 아니라 0땡땡4 이렇게 해야 0부터 인덱스 번호 4 직전까지 3까지 가지는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범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리스트들도 값을 더하거나 할 수 있어요. 더하는 걸 한번 볼게요. L1이라는 리스트에는 A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있고요. L2라는 리스트에는 B랑 C랑 E라는 원소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 L1 더하기 L2 그리고 프린트 L2 더하기 L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L1 더하기 L2는 원소 A 그리고 B, C, E 이렇게 가지는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요. 밑에 거는 B, C, E 다음에 A가 붙게 돼요.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를 병합하는 방법도 있고요. 동일한 예제에서 조금 다르게 병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L1.append L2 라고 하고 L1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L1이라는 리스트에 있던 A 그리고 콤마 그 다음 원소로 여기 append 가로 안에 갔던 애가 하나의 원소로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L1이라는 리스트 안에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L1이라는 리스트는 첫 번째 원소는 A, 그리고 두 번째 원소는 B, C, E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가 L1의 두 번째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안에는 리스트 안의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의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크롤링하거나 할 때 수집된 자료들을 리스트의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복문을 해볼게요. 리스트 안에는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는데 한번 예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프루츠라는 리스트에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과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는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하면 프루츠에 있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프린트 프루트, 이렇게 하면 프루츠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선택을 해서 이게 프루트에 들어가게 되고, 프린트 프루트 하면 그 원소 들어갔던 값이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바나나도 출력하고 나는 이때 두 번째 것도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할 경우 인덱스 번호 1,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인덱스 번호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주면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원소가 5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5번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어떤 리스트에 100개의 원소가 있는데 100개를 모두 한 번씩 다 출력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 작업을 100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소가 10,000개가 되면 10,000번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적이니까 나중에 프루트 안에 뭔가 새로운 게 하나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 프린트 프루트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굳이 여러 번 적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프루트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넣으면 되니까 내가 그 순서를 하나씩 굳이 입력을 할 필요 없다 라고 봐서, 여기는 반복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길게 작성한 코드를 조금 쉽게 줄여서 컴퓨터가 알아서 반복하도록 짜줄 수 있어요. 컴퓨터가 반복할 때 진행하는 거는 어떤 거를 반복할까? 어디서 반복을 할까? 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for 다음에 여기는 어떤 변수명이 들어가고 in 다음에 그룹이 들어가면 됩니다. in 다음에 들어가는 그룹, 여기서는 fruits라는 그룹, fruits라는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진 그룹, 현재는 여기는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뭐라고 넣을까? 어떤 변수에 넣을까가 for 다음에 변수가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fruits은 fruits에 0 이렇게 이런 순서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for 다음에 나오는 변수, for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왼쪽에 있는 변수를 그대로 똑같게 맞춰주면 되고요. 그다음 in 다음에 있는 fruits, 여기 있는 그룹의 이름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 번호 직전에 있는 이 변수랑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줄의 의미는 fruits라는 그룹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fruit 안에 넣어줘 라는 의미가 돼요. 첫 번째, fruit은 어떤 거야? 라는 이 줄은, 앞에 있던 줄은 굳이 필요가 없어졌고요. fruit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fruit에 넣고 나서
넣은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할 거야? 라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떤 걸 할까 알려주는 방법은 컴퓨터한테 몇 번째 줄부터 몇 번째 줄까지를 할 거야. 이렇게 줄 단위로 알려주는 방법이 사용되고요. 이렇게 줄 단위로 알려줄 때는 컴퓨터한테 그 뒤에 땡땡이라는 기호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 들여쓰기, 내가 반복하고 싶은 부분, 범위를 들여쓰기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는 스페이스바 4번을 해줘도 되는데 이 하나의 들여쓰기 한 탭이 스페이스바 4개로 쓰는 것도 있고 2개로 쓰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탭키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땡땡을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무조건 들여쓰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fruit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면 아까는 원래 이렇게 5개 쓰려면 이 fruit은 fruit에 있는 몇 번째 거야? print fruit 할 거야? 이 2개 줄의 묶음을 5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2줄 만에 이게 끝나버립니다. 의미는 다시 fruit 안에 있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fruit 안에 넣어줘. 넣고 나면 뭐 할 거야? 해당한 부분이 땡땡 뒤에 있는 들여쓰기 부분. 지금은 들여쓰기가 코드 한 줄밖에 없으니까 이 한 줄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프루트에 들어있는 바나나가 프루트 안에 들어가고 나면 프린트 프루트, 프린트 바나나.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한 개 더 없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들어있는 사과가 프루트에 들어가게 되고 프린트 프루트, 사과. 그리고 하나씩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보면 결국에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면 셀 단위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을 할 수 있다. 실행은 위에 있는 run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shift 엔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는 값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 입력하는 구분자를 는으로 사용을 한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할 때는 문자에다가 그 따옴표,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를 넣어서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값을 그룹으로 표현을 할 때는 대괄호를 이용한 리스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한다거나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리스트로 해서 여러 개의 원소로 가진 리스트가 있을 때는 인덱스 번호, 대괄호 한 다음에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하나의 원소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는 왼쪽부터 세는 0부터 세는 0, 1, 2, 3, 4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셀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땡땡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어디부터 어디 직전까지 라고 해서 슬라이싱, 그 리스트의 범위로 잘라내는, 범위로 선택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리스트와 리스트는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원소와 원소들을 연결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append 기호를 이용해서 그 앞에 있는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 부분에 가로 안에 있는 거를 하나를 추가해줘. 하나의 원소를 추가해줘. 라는 것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처럼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진 그룹이 있을 경우는 폼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프린트문 하나만 살펴봤는데 나중에 다양한 함수를 배우게 된다거나 내가 다양한 이것저것 작업을 할 것들이 있다면 여기 사이에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하나씩 순서대로 컴퓨터가 뭔가 작업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이썬 처음에 가장 많이 필요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